어느 날 공장 청소 일자리를 겨우 하나 알아냈어요. 공장 사장이 말했어요. 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애 맡길 데 없으면 일 못합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때 내 손에는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안겨 있었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병원비는 없고 밥 살 돈도 없고 그날 밤 나는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 끝자락 허름한 보육원 하나. 나는 새벽까지 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몇 번이고 울면서 되뇌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안고 또 내려놓았다가 또 안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올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살아야 해. 엄마보다, 엄마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는 떼어낼 수 없는 내 팔에서 겨우겨우 아이를 떼어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밤마다 꿈에서 봅니다. 그날 나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니, 살리려고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폭풍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26살.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4살 위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상처가 많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붙잡고 한번 살아볼래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공사판, 공장, 택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우리는 남편 덕에 전세에서 자그마한 내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보는 게 그 아이에게도 덜 죄짓는 삶 아닐까. 남편이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퇴근길이었죠. 한 사람의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크게 다쳐 며칠을 버티다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나 어떻게, 마 혼자 이 애들 어떻게 키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이 우리 집이 무너져 내린 시작이라는 걸.